제가 이제 기질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니까 결국에는 이 기질이라는 것이 나를 이해하고 다른 타인을 이해하는 데에 시작점 정도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조금 책에도 써놨지만 기질하고 인격하고 성격이 다르다라고 여기 이제 제가 많이 꼭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질에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 성령과 기질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제 많이 참고해서 이제 보고 또 저는 이제 일 종사하는 쪽이 이렇게 정신보건 쪽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일하는 직원들, 임상심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된 책들 받아보고 또 의견도 이제 들어보면서 기질이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다혈, 담즙, 그리고 우울, 점액 이 말 자체가 이제 관심 있으면 찾아보셨겠지만 피의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혈은 뜨거운 피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고 담즙은 노란색, 황색 피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우울 같은 경우는 검은색 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지금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네. 지금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제 밝혀졌는데 점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제 이런 피다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 사람이 생각한 건데 굉장히 근데 생각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려고 했었고 이제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이제 이렇게 해서 집사부일체인가 최근에 신해라고 했다 그래서 블로그에 많이 올라와 있던데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팀 라헤이라는 그 이제 미국에 있는 일반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기질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와서 좀 이해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앞에 있는 것 같이 먼저 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군가 또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제가 의도는 했지만 진짜 그렇게 갈까 저도 많이 고민했는데 많은 검사에서 이렇게 부류로 나누어서 잘 아시는 것 같이 기질대로 지금 앉으셨는데 기질대로 해서 해보면 특징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AB조가 다혈인데요. 한번 하신 거 가지고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면 다혈. 네. 좀 일어나서 한번 좀 들어주실래요? 네. 아마 각 조에서 이제 하신 거랑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것 같으세요? 시각적인 거. 또 화려하다. 또 있을까요? 현실적. 네? 현실적이다. 여기서 얘기한 거죠? 아닌가요? 거기서 얘기하셨나요? 네. 또 있으세요? 이따가 현실적인 거 진짜 보여드리려고 여기 진짜 현실적인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게 아니라서. 네, 또 특징 있어요? 저는 이제 보면서 신나 보인다, 재밌어 보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다혈질에 대한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자, 앉으시고요. 제가 이제 관찰했던 다혈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모습들 또 이제 했던 말들 이런 걸 최대한 제가 이제 들리는 부분과 모습 안에서 이제 관찰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너무나 특징적이에요. AB조는 누가 봐도 다혈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조는 담즙질. 그래서 사실 골고루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담즙질이 한 조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D하고 E조가 우울질, F, G, H가 점액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었는데 딱 앉는 자리 보시면 아시겠죠? 이 강단을 중심으로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담즙하고 그 다혈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멀리 앉으신 분들이 우울하고 점액. 왜냐면 이제 우울하고 점액이 좀 내향적인 부분들이 강하고 다혈하고 담즙이 좀 외향적인 부분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앉는 것은 좀 덜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혈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쓴 건데, 다혈질은 무조건 신나야 하고, 신나야 여행 갈 맛이 난다. 이런 부분들도 압축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조하고 B조하고의 큰 차이는 여기 이제 밑에 잠깐 써놨는데, A조는 다혈 담즙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외향적인데 더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B조 같은 경우는 다혈 담즙보다는 다혈 다른 두 번째 기질, 두 번째 기질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조용해 보이는 이제 이런 느낌들은 있었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누가 무슨 얘기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막 웃어주고, 별로 재밌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신나고, 이런 특징들을 많이 보였고, 또 웃음소리 굉장히 웃고 즐겁고 이런 부분들. 어디하고 비교되냐면 이게 기질이니까요,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저쪽 조는 웃질 않아요. 여행 계획 짜는데 즐거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뭔가 굉장히 진지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머리를 서로 맞대고 뭔가 이렇게 쓰면서 굉장히 진지하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좀 봤던 반면에 여기 굉장히 즐겁게 많이 좀 짜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앉을 때 보니까 아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앉자마자 이제 말을 걸어요, 서로. 여기 처음에 앉을 때 누구한테 말을 걸고 뭐 이제 어떤 뭐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 다른 조는 앉아도 눈빛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모습들, 이렇게 있는데 다혈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어색하지 않더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퀴즈 풀 때도 나와서 물론 이제 부끄러움 뭐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많이 티나지 않고 다른 기질에 비해서 그렇더라,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조가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웃고 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시끄럽다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잘 표현하지 않으시거든요, 보통은 다른 기질들은. 근데 같은 다혈끼리는 표현하죠. 조용히 해. 이제 물론 이제 친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질이 담즙 아니면 다혈들이 그걸 표현할 수 있더라. 근데 이제 점액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의견 나누는 거 보면 그래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특히 담즙 같은 거 무슨 얘기하면 그건 현실성이 없다는 식으로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점액은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뭔 얘기할 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이거 괜찮지 않을까?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 마음 다치지 않게 얘기하는. 근데 이제 같은 다혈끼리는 그런 부분에서 쉽게 잘 얘기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있었고요. 담즙 한번 가지고 일어나 보실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기질이 굉장히 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당장 내일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계획이 굉장히 자세히 하셨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짤 때 확실하고 세부적으로 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저도 기질이어서. 그래서 미적 감각은 중요하지 않다, 구체적인 계획만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대화에서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숙박비가 30만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30만원인데 하루에 얼마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얼마가 될 것 같다, 이걸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계산을 이렇게 하는 그런 특징들이 분명히 나타나더라. 그리고 그 담즙진들이 굉장히 성취 중심적인데, 중간에 이게 이제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담즙 그 뒤에 있는 기질 중에 조금 더 약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 이걸 조정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발표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목표를 수정하는 이런 역할들도 그 내부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이성적인 논의, 그리고 논리적인 부분들을 자꾸 이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이제 대비되는 것이 다혈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대비가 되죠. 여기 논리적인 이야기들 잘 하지 않고 뭐 바닷가에 가서 뭐 하고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런 이야기들을, 재밌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반면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개인 의견을 내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나 좀 현실성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쉽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D조, E조 한번 우울증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일어나서 보여주실래요? 네. 저는 이제 다른 특징보다 우울질 기질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봤던 것은 좀 감성적인 내용들을 좀 쓰더라. 뭐 예를 들어서 여행 이야기 이런 부분들, 사랑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성적인 내용들을 넣더라라는 거예요. 가장 대비되는 게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제목이 뭐죠? 호주 여행 1.9 이게 이제 담즙의 특징이에요. 담즙이 굉장히 특징. 앉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행 가실 때 우울질하고 담즙질이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배가 산으로 가지 않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신데, 감성도 살리고 계획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짜더라. 그래서 굉장히 분석하는 거 좋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자료를 찾아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제 내향적인 좀 부분들이 있어서 팀원들이 처음에 앉을 때 되게 좀 써먹써먹해하고 낯설어하고 누가 먼저 말을 걸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좀 보였고요. 특히 이제 앞에 나올 때 점액질도 마찬가지지만 우울질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앞에 기질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뭐 고개를 못 든다 할지 얼굴이 빨개진다 할지 이런 게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들,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질문하고 묻고 듣는 이런 모습들이 좀 굉장히 좀 잘 되어져 있는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울질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욕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잘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넘치고, 그 의욕이 넘치니까 다른 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피고 또 우리가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익숙해지니까 굉장히 편하게, 서로가 굉장히 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울질 중에 특징인데, 우울질들이 굉장히 타인에게 신뢰받고 또 한 번 신뢰하면 굉장히 배신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편안함을 서로가 느끼면 더 편안하게 하더라. 이런 부분들 있었습니다. 마지막 점액질 세 조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발표 안 하시니까 너무 좋죠? 네. 저기 세계 지도를 저렇게 세부적으로 잘 그렸는데요. 그 점액질 한 가지 질문 드릴 거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100% 완성했다. 여기는 완성하셨어요, 그래도? 네. 보통 점액질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완성을 잘 못합니다. 네. 항상 완성을 잘 못해요. 네. 앉으셔도 되고요. 왜냐면 능력은 굉장히 좋은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다가 더 잘할 수 있는데, 항상 이야기하는 건 우리 시간이 없어. 네, 이런 부분들.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 이거 이제 조별활동 하셨잖아요. 우리 점액질들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죠? 보통 이제 점액질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면 진짜 하기 싫어해요. 근데 말은 안 합니다. 나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화내고 나가고 이런 거 없어요. 나 못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하긴 하는데 굉장히 느리게 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이 살짝 좀 드러나는 부분들의 특징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관찰해 보니까 서로 얼굴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서로 세 분 이렇게 피고 앉아가지고 서로 뭔가 다른 걸 아마 하셨는지 이런 게 있고, 그럼 이제 느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검색하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한 3분 정도, 저쪽 조였던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색하면서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조가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고 서로가 검색하는 동안 아무리 얘기하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때가 됐을 때 조심스럽게 의견을 얘기하고, 이거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특징이었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각각 나타났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관찰했던 측면이라면, 왜 기질에 대한 탐색을 해야 될까? 이 기질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실제 우리가 이제 살아왔던 성격들, 환경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들을 많이 주게 되는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어떤 상황일까? 예. 봐봐요. 시키지 않아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다혈질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면 즉흥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많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그렇게 생각하신 거 있는데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점액질들은 생각할 거고, 담즙질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쟤 또 나서네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기질적으로 이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마라토니아가 얘기해 주셨고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상황, 어떤 성격들에 따라서 A라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고요. 이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이 사람은 하고 있을까요? 또 여기 있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상황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 각각의 상황들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나의 기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가져온 것은 저희가 이제 심리 검사를 할 때 사진을 보여주고 이거에 대해서 무슨 상황일까요? 물어보면 보통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경우가 이걸 데이터로 모아놔요. 이 사람이 지금 정신질환이 없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상 이런 얘기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런 사진을 보고 여자가 너무 많이 우울해 보여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 이 여자가 지금 뭐가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림 자체에 투사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럴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로 기질이 다르면 각각의 기질대로 그 부분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기질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90분 동안 이렇게 활동도 하신 거고 쭉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질은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이 기질 하나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지만 그래도 기질이라도 알아야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또 분반 아이들을 볼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실수하지 않고 볼 수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기질은 모든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타고난 특성들의 조합이다. 성격은 인격은 타고난 기질이 유아 시절부터 지속된 양육, 교육, 기본적인 태도, 신념, 원칙과 자극에 따라 조정된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겉으로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격이다.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부분 상당히 좀 동의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살 고로 여든 간다에 대한 부분이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3살 때 보인 기질이 평생 갈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 기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 키우시거나 아니면 분반 아이들 보실 때 현장에서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교 교사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반 아이를 새로 만나면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하고 다 기질 테스트를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기질이구나, 그리고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그 부분을 가지고 1년 동안 반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회 학교 안에서도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사실 12가지 기질까지 해드려야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더 정확하게 내 기질을 알 수 있지만 해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4가지 기질, 그러니까 나의 주 기질에 대한 부분이라도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최대한 그렇게 해보고 또 왜 이 기질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그리고 뭐 분반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시간 되는 대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질은 다혈질에 대한 기질이에요. 여기 다혈질하면 가장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베드로죠. 이 베드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혈질하면 이 베드로가 굉장히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고요. 열정적이고 명랑하고 활기차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재미를 추구하다 못해 사정을 못 쓴다 할 정도로 재미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사교성이 뛰어나고 친구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나 결심을 쉽게 잊는 경우들이 많다. 잘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이게 좀 특징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외부의 자극에 쉽사리 마음이 들뜨며 민감하게 잘 반응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잘해준다 할지 경청을 잘해준다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징들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 논리적인 사실보다는 감정에 따라 좀 결정하는 경향들이 좀 강하다. 다혈질들이 그렇게 좀 나타났고, 그리고 말문이 막히는 경우는 없어요. 말싸움에서 절대 질 일은 없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싸우는 데선 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붙지 마세요. 담즙질하고 붙으면 감정만 상하실 수 있어요. 논리하고는 좀 어렵다, 이 부분들. 왜냐면 근데 감수성적인 부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습관들을 좀 얘기하는 것은 운전을 제멋대로 하는 스타일이고 뒷자리에 타는 거 굉장히 위험천만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식습관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이면 먹고, 오히려 밥 먹는 것보다 대화에 더 집중하는 것, 이것을 더 좋아하더라. 이런 특징들이 있고, 가계부 적는 것은 통장 어디에 있는지 카드에 어디 있는지 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적합한 직업으로는 영업사원, 특히 다혈담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영업사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고, 배우,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그 부흥의 강사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로 보면 좀 감성적, 좀 감수성이 풍부한 복음집회 강사, 이런 부분들로는 굉장히 탁월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사회자, 정치가, 의료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은 뭐 집도를 잘한다가 아니고 환자한테 활기차게 해준다는 거죠. 즐겁게. 근데 뭐 점액이나 우울이신 분이 간호사면 환자도 더 아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여기 책에. 그래서 같이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써 있어서. 근데 이제 다혈질들은 굉장히 좋은 의료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보면 굉장히 즐겁게 산다, 낙천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낙천적인 것은 과거의 일을 잘 잊고 실패의 경험이 다른 기질에 비해서 빨리 잊어진다. 그리고 사전 계획 없이 잘 대처하고 새로운 일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부친성이 좋고 즐겁게 지내는 것,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 잘 챙기는 스타일이다. 이런 부분들. 동정심이 많고 공감이 좀 탁월하더라. 그런데 이제 진득하지 못하고 계획성이 부족하고 절대 차분하지 않더라. 이런 부분들. 의지가 약하고, 그리고 그 활동성 자체가 동력, 이런 부분들로 나타났고, 근데 이제 여기 책에서 말하는 것은 나약한 모습을 가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나약하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더 이렇게 보이려고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인 것보다는 육감, 이런 감에 좀 더 의존한다 할지, 그리고 신체 접촉을 되게 좋아하더라. 이런 특징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게 좀 강하고 정서적으로 이게 막 이렇게 들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못하더라. 어디에 비해서 그러냐면 점액질에 비해서, 점액질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들인데 다혈질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고 좀 불안하더라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부터는 여기 다혈질에 대한 개인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개인 거.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질까지 좀 알아가실 수 있는 분은 여기서 좀 알아가셔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1차, 2차를 한 이유는 온라인으로 하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테스트를, 혹시 MBTI 해보셨어요? MBTI 들어보신 분 계시죠? 성격 유형 검사인데 저도 그걸 한 10번 정도 했거든요. 한 10번 하니까 가장 다수인 제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기질 테스트도 그날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크게 다가오면 체크하다가 그 두려움이라는 부분을 내가 체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예를 들어서 강단 메시지에서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 그게 내 마음에 와닿아 있으면 그 단어가 굉장히 좀 크게 올 수 있어서 그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여러 번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김상준 형제님, 이 형제님 거 모습인데, 다혈담즙이 크게 헷갈릴 거 없이 나왔고요. 이걸 이제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어떻게 보시냐면 이 파란색으로 되어지는 게 1차 테스트예요. 제가 볼 때는 1차 테스트가 좀 더 정확합니다. 2차보다. 왜냐면 2차는 단어만 보시고 적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으로 한 것이 설명이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번역본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봤던 특징은 저희 모임의 특성상, 제가 볼 때 우리 같은 교회의 특성상 어떤 특정한 단어에 굉장히 좀 체크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한 그룹 정도 되면 적어도 10% 정도가 나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항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테스트하고 1차 테스트 결과 모양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건 거의 이걸 이제 합친 거거든요. 이 회색은 거의 이 기질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열 담즙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요. 김현주 자매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몇 번 더 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러니까 이게 기질이 아니라 성격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하고도 잘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또 모습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니면 정확하게 체크를 조금 어려워하셨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질이 좀 더 고르게 나왔고, 사실 점액질도 상당히 적지 않게 나왔어요. 처음에 한 것은 거의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모습에 가깝게 이렇게 나와서 이 부분도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었고요. 네. 누가 봐도 알겠죠? 이게 1차, 2차까지 했으면 더 정확했을 것 같은데, 여기 제일 많으신 분이 한 개 기질이 52번 했을 때 51이거든요? 근데 한 번 했을 때 32면 60 넘으실 수도 있어요. 두 번 하면.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 저도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다열에 0이 나와요. 다열하고는 잘 안 맞죠? 그래서 다열치는 거의 안 나오더라. 제 기질상에 잘 안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좀 특징적인 거고요. 박현현님 이렇게 이제 나왔고, 서두자매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는데, 알고 계셨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제 보실 때 이 정도 되면 이 나머지는 좀 의미가 없어요, 거의. 거의 다열질이다. 이제 이렇게 이쪽에 좀 더 가깝다. 거의 8대2 정도 나오면 거의 8하고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6대4 정도 나오면 1차 주 기질과 보조 기질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요. 네. 거의 1차, 2차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가깝더라. 다열 담즙에 가깝더라. 이렇게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도 다열 점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울질적인 부분이 조금 더 좀 나왔는데 담즙은 거의 없더라. 이렇게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매님 하시는 업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발달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저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그니까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을 좀 많이 의존하는 것은 이 책에서 이제 1차적으로 연구했고 또 많이 공감이 돼서 얘기하는데, 다열질의 회계사는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숫자 계산을 전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다열질이신데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고르게 나온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체크하시면서도 기질인지 성격인지 조금씩 헷갈리실 수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인지 아니면 옛날의 모습인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원 형제님도 다열 우울 이렇게 이제 보여지긴 하나, 조금 몇 번 더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줬고, 이주은 자매님 같은 경우도 다열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차로 했던 거랑 2차로 했던 거랑 좀 차이가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1차로 했던 게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여져서요. 다열 아마 우울에 좀 더 가까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호민 형제님이시죠? 네, 형제님 같은 경우도 다열 담즙에 가깝더라. 이렇게 좀 볼 수 있었고요. 네.
이연자매님 같은 경우 가열, 정액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난 부분들 있었습니다. 허주원자님도 마찬가지로 50일이 몇 명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돌리는 게 이제 두 번 해본 결과 이 삼각형 모양은 변하지 않다. 나머지 부분 좀 차이가 있어도 이런 부분들 통합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홍민희 장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담즙질 넘어갈게요. 담즙질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사도 바울이고요. 이따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제가 기지를 하면서 이제 좀 특징적으로 본 부분이 있어 좀 말씀드릴 건데, 담즙질이 굉장히 든든하다. 주변 사람 느끼는 굉장히 든든한, 의지하기 좋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재빠르고 뜨겁고 활동적, 그러니까 활발하고는 달라요. 활동은 뭔가 생산적인 게 따라야 활동인데, 담즙질은 굉장히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집중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하고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뭔가 딱 봤을 때 이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잘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더 올인하거나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독립적이고 결단력이 있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더라. 그리고 발상, 뭔가 생각을 이렇게 계속하고 계획, 그리고 야심, 실천 이런 부분들이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그래서 자꾸 여기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 담즙질인 곳들은 자꾸 일이 많아져요. 자꾸 왜냐면 이게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A라는 성도 때 필요한데 하면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자꾸 이제 이게 만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신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부교회 성도들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기질이 저희 교회 3명이 있거든요. 이 3명이 굉장히 일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저백질들이 하기 싫은데 와서 다 도와줘요. 도와주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와요. 이제 막 인상 쓰는데 막 오고 밥 사주면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해서 하고. 이 특징이죠, 특징. 근데 이제 저희 교회의 좀 아쉬움은 이 다혈질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라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이 그걸 좀 키워주려고, 다혈질들 기죽이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을 많이 만들더라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실패했다 그래서 절대 굴하지 않아요. 누가 이걸 반대했다 그래서 내가 일단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 일은 계속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담즙질들은 저 포함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해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생기지, 안 그러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정서적인 면에 성숙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가 호흡이 상담도 하고 사회복지사인데 공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냐면 기계적인 공감? 이런 걸 잘해요. 그러시군요. 진짜 힘드셨겠네요. 이게 입버릇처럼 하지만 사실 공감을 잘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운영하거나 경영하는 것이 더 잘 맞더라. 이제 이걸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담즙하고 사시는 우리 자매님들, 원래 남자가 공감을 잘 못하지만 담즙의 남자는 더 못하실 수 있어서 그냥 포기하고 사시는 것이, 대신 굶어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담즙씨도 책임감도 있고 일도 많이 기획하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공감 능력은 많이 떨어지더라. 미적 감각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래서 저한테 이제 홈페이지나 리플릿을 막 직원들이 물어와요. 난 다 예쁜 것 같은데 자꾸 뭘 고르라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담즙질의 특징이다라는 거. 예술 능력 부족하고, 그리고 상당히 기회주의자의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딱 보이면 이거 해야 돼. 근데 이게 내가 무슨 성공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꽉 잡는다. 이런 측면이 좀 더 강하다라는 것. 운전할 때 굉장히 속도 강. 왜냐면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이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성취. 1시간 안에 140km를 밟으면 140km를 갈 수 있잖아요. 1시간 동안에. 100km를 밟으면 100km밖에 못 가잖아요.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속도를 즐기더라.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여행 같은 데 가면 그냥 치밀하게 뭔가를 죄송합니다. 치밀함이 좀 더 강하고 영악하다라는 측면이 좀 더 많이 나타나고, 딱지를 뗄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속도를 내는 왜 그럴까? 예. 명확하게 잘 경찰이 어디 있는가 다 보고 카메라 다 어디 있는지 알고 운전을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특징이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고, 식습관은 제일 먼저 일어나고 먹고 일어나는 그런 특징들. 그리고 정해진 것, 주는 것, 이것에만 충실하지 뭐 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더라. 가계부 같은 거 적는 것 정말 싫어하고, 오히려 이거 담즙질의 특징인데 누가를 잘 시킵니다. 근데 잘 시킬 때도 우리 점액질들 잘 들으세요? 특히 점액질들 잘 시켜요. 점액질들 잘 시키고 할 때 굉장히 잘 설명합니다. 너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설명하면 이게 또 넘어오니까 잘 설명을 한다 볼 수 있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적합한 직업은 성취감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그런 일자리를 가지면 굉장히 즐겁게 잘 일하더라, 이런 부분이 있고, 감독자나 기업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담즙들이 많이 분포되어져 있다, 이런 특징들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의지가 강하고 자제력이 좋고 자신감이 굉장히 강하면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이고 리더십이 강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낙천적인 부분이 여기하고 좀 틀린 것은, 여기는 이제 과거를 쉽게 잊어버린다면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타고난 자신감 때문에 항상 이거 잘 될 거야, 잘 될 수 있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해서 낙천적인 느낌들이 있고, 그리고 모험심이 굉장히 강해서 뭐 도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확실한 목표가 생기면 미친 듯이 좀 성취하고자 하는, 그래서 굉장히 일중심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담즙질하고 우울질들이 굉장히 일에 있어서 굉장히 좀 몰두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담즙질들은 뭔가 성취하고 싶어서 하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서 성취하고 싶어 하면서 하는데, 그 우울질들은 성취가 아니고 자기만족 그리고 완벽주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일에 더 몰두하는 경향들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좀 성미가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있으신 분들이 담즙질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잔인할 정도로 성취 중심적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문현 형제님이 담즙질, 알겠죠? 네. 어제 굳이 이것도 검사를 해서 나한테 보내셨더라고. 문현 형제님이 담즙, 점액 이렇게 나왔는데 담즙질 있는 사람 좀 그렇더라. 그리고 즉흥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데, 꼭 생각해보면 저도 제 스스로 항상 생각하는데, 교만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기질이다라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욱 자매님 같은 경우 다이어리시였네요? 죄송합니다. 저 잘못 적었네요, 엑셀에다가. 다이어리셨네요. 다이얼 점액으로. 미안합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엑셀이 좀 틀렸을까요? 엑셀에다 쓸 때 분명히 제가 조를 짤 때 담즙을 한 거, 죄송합니다. 완벽한 것 같은데 실수가 많아요. 이렇대요, 자매님. 잘못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박민현 자님 같은 경우 한 번 딱 테스트 하셔가지고 한 번 더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담즙 다이얼 이렇게 좀 더 강하게 나오셨고, 그리고 박민현 자님 같은 경우도 담즙 다이얼 우울 이렇게 좀 골고루 이렇게 나오는 측면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뭐 현재 상황이 그렇다 할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 이럴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이주희 자매님 같은 경우에 좀 특징적으로 좀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담즙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1차에서는 이런 삼각형이 나왔는데 2차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23가 나와서 이게 36이 됐는데, 아마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좀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담즙, 우울 이렇게 강하게 좀 나왔다. 그래서 교사 캠프의 좀 특징일 수 있는지, 어쨌든 이 담즙질들이 굉장히 좀 적었어요. 이 기질을 선택하신 분들이. 아마 다른 점액질들은 다 나의 기질 내가 알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안 오신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적게 들어왔다라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울질에 대한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요한인데요.
저장이다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씁니다. 그 이유는 우울이라는 단어가 요새 이제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우울을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재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울증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풍요로운 기질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굉장히 분석적이고 또 자기희생적이고 그리고 재능 그리고 완벽주의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민감해서 예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좀 큰 기쁨을 누리고 또 예술가 대표적인 어떤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뭐 베토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우울질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우울 성향의 그 예술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내향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감정의 많은 변화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굉장히 예를 들어 다혈질하고 같이 있으면 막 즐거워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굉장히 좀 다운되어져 있고 이게 이제 기복이 좀 많이 심한 게 우울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가 이게 다혈질 같은 경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고루고루 사귄다 이런 측면들이 있다면 반대로 우울질 같은 경우는 친구가 많다기보다는 깊게 사귀는 좀 스타일이고 친구들이 바라봤을 때 다른 기질보다는 굉장히 좀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 같이 배신하지 않는 스타일이 바로 우울질이다. 그래서 우울질 친구 사귀어두시면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 그렇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획 단계부터 굉장히 분석 능력이 높고,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일의 추진력이 좀 더딜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이 부분에서 이제 추진이 좀 더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더딜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운전 같은 경우는 일단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 그래서 뭔가 운전하기 전에 준비가 되어야 완벽하게 이제 나가는 스타일. 그리고 여행 갈 때는 코스를 미리 알아두고 그 경로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이 우울질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양에 가면 차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 코스를 미리 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가야 빠르고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그걸 받아서 배분만 하면 되죠. 이렇게 담임씨들 제가 일 시킨 건 아닌데 우울질을 해주니까 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담임씨들 이제 그런 특징들. 근데 이제 진짜 특징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막 코스 알아보고 또 갔을 때 뭘 하면 좋은지 어디 쉴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미리 잘 알아보는 스타일이다. 식습관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고 식당에 가서 음식 정하는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우유부단한 느낌이 점액질이 우유부단한 게 강한데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 이게 보면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스타일이다. 다 맛있을 것 같아서 우유부단한 게 아니고 이건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막 이런 까다로움이 좀 있더라. 그리고 이제 가계부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잘 정리하는 거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적합한 직업은 굉장히 좀 좋게 많은 부분들 나와 있어요. 천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울질. 우리가 모르지만 있으실 수 있어요. 양쪽에 있으실 수 있다. 그리고 예술 분야나 뭐 발명가, 철학가 굉장히 사색을 깊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타인을 돕는 직업에도 굉장히 잘하더라. 이런 게 특징적으로 좀 나타났고. 그래서 감성에 예민한 부분들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짜더라. 처음에 저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얘기를 드리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우울 담즙으로 이제 기술 테스트나 아니면 성격적으로 그런 측면이 좀 강했어요. 좀 강하다가 이제 저보다 더 우울 담즙인 사람을 이제 만나 보니까 나는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계획을 세워도 디테일한 부분은 그 우울 담즙이 이제 잘 실행을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번 겨울 성경학교 해야지. 그렇죠, 해야죠. 하면 계획서 다 짜고 누군지 알겠죠. 네. 그런 게 이제 기질적인 특징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이제 조절할 때는 굉장히 좀 왜냐면 아까 우울질 얘기를 드렸는데 우울질이 감성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하면 같이 이제 동역하는 데 있어서 캐치하지 못하니까 실수할 때가 많아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뭔가 상황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자꾸 일 얘기를 해요. 저는
나 빨리 해야 되니까, 목표를 성취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됐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만나보다 보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동역자로 갈 수 있고요. 왜냐면 굉장히 충실한 부분도, 그건 굉장히 자기희생적이고, 이런 분이 강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자기 것도 이제 막 잠 안 자가면서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더라.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좀 자기중심적인 것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기적인 부분보다는 자기 분석적이거나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 진단,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A라는 문제가 터지면 다른 여기 다혈이나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걸 이제 속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강하다 보니까 그 겸손함은 굉장히 우울질들이 이제 그냥 갖고 있는 기질 중에 그냥 기질이 아니고 그냥 갖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냥 다 내 탓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강해지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좀 나타나더라.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면 아예 일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잘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밀어놓거나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서 오는 우유부단함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었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앙심이 깊고 복수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에 이제 담아둔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근데 풀면 되게 좋은데, 이 부분이 자꾸 쌓이다 보면 감정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복돋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혈질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잘 들어주고 하다 보면 같이 동역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제 얘기예요. 담즙질들이 그게 조금 잘 안 돼요. 잘 안 되다 보니까 놓치기도 하는데,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같이 해주면 굉장히 완벽한 그런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교회 안에서 잘 쓰여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김길래 자매님 같은 경우 우울점액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삼각형 부분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여기 안 계시지만 어제 이제 테스트했을 때 우울점액으로 나타났던 부분들, 그리고 김현 자매님 같은 경우도 우울 다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사실 그 담즙 점액이나 다혈 우울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쉽지는 않은 경우예요. 왜냐면 굉장히 반대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그 사각형의 모양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렇게 긴 다이아몬드형이 나타나는 것은 뭔가 좀 굉장히 좀 특징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문효연님 얘기했으니까, 문효연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담즙하고 점액이 굉장히 이렇게 이런 식의 그 마름모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식의 다이아몬드형이. 그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지만 지금 내가 활동하고 있는 어떤 영역, 뭐 회사라 할지 아니면 가정이라 할지 아니면 교회라 할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점액질이 굉장히 좀 발달하는 경향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질은 원래 타고나는 거지만 내가 체크하는 게 기질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점액질 기질을 안 넘어가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발달시켜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우울질이 굉장히 좀 깊게 나타나는 부분들 있었어요. 뭐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저 칠하지 마시고 복수심 이거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다른 좋은 측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잘 못하셨는데 우울 다혈 이렇게 좀 나타났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고르게 나타나면 좀 몇 번 더 해보시면 좀 더 정확하다. 근데 이제 담즙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서지원 선생님 같은 경우 우울질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 사각형 모양이 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이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우울 담즙일 경우가 더 높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울 점액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우울 점액이 같이 가는 경향들이 많아요. 점액 우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이 가는 경향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난다.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좀 드물다 볼 수 있고요. 윤주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1차하고 2차하고 이렇게 조금 모양이 다르면 한 번 정도 더 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 번 더 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링크 다 보내드렸잖아요. 혹시 궁금하다 그러면 하고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여기다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3차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좀 더 정확하게 나의 기질을 알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이제 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네. 아, 여기도 이제 좀 잘못 제가 해놓은 것 같은데? 점액 우울이에요,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이제 특징적으로 좀 나타나더라.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담즙인지 우울인지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냥 하나가 더 나와서 우울질로 제가 이제 이렇게 넣었고요. 담즙 우울일 수도 있고 우울 담즙일 수도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경우도 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나 자신을 좀 살펴보면 어차피 우울증 강하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어떤 상황인가 이걸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질이 점액질.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 부분이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만사태평의 점액질, 온화하고 차분하고 태평스러운 가운데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기질이다. 사실 이 장면은 점액질에서 나올 수 없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절대 이 이삭을 바친다 이거 불가능한 부분인데 그 믿음이 그래서 높게 평가받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이라고 말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태평스러운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뭐 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런 기질들. 그래서 사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제 특징적인 장면이지만 좀 이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인생은 행복하고 차분하고 즐거운 경험이기에 복잡한 것을 딱 질색으로 생각해요. 막 어려운 거 막 여러 가지 막 다양하게 생각하는 건데 좀 싫어하는 그런 기질들. 그래서 구경꾼. 요새는 방관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구경꾼의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특징은 능력이 없어서 구경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있어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좀 더 강하더라. 점액질은 그런 부분이 있고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진지한 얼굴로 재미난 농담을 잘하는 것들이 굉장히 특징이다. 막 이렇게 비꼬는 어떤 그런 재밌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하는 게 이제 점액질의 좀 특징이다. 그리고 굉장히 기억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흉내도 좀 잘 낸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점액질 중에 흉내를 잘 내시는 분이 있나? 봤더니 저희 교회에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나이가 한 9살 차이 나는데 저 농담 따먹게 하는 청년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놀리고 같이 뭐 비꼬고 최근에 저한테 옷을 빌려갔는데 옷을 안 갖다 줘요. 처태평인 거죠. 나 못 입는 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농담하냐면 이거 어차피 안 맞을 텐데 하면서 안 갖다 줘.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같이 이제 웃으면서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웃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액질의 굉장히 특징인 거죠. 그런 특징들이 좀 있다. 저도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성적인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고 또 차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능력은 있지만 많은 기업에서 리더로 세우진 않다. 그러니까 뭐 어떤 중요 요직에 세우기는 조금은 사장들이 고민을 하는 기질이 바로 이 점액질이다. 능력을 인정 못 받아서가 아니라 어떤 기질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부분들 좀 볼 수 있었고 운전하면 굉장히 느긋해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껴들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위험을 자초한다 할지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도 잘 가지 않고 이런 특징들이 좀 점액질의 특징이다. 저 이제 이걸 하면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가면 파란색이 되잖아요. 노란색이 될 때 저는 막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빨리 가려고. 근데 점액질은 파란색이 돼도 안 갈 수 있는 게 점액질이다. 그런 특징이고 식습관은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길고 꼭꼭 씹어 먹고 좀 길게 먹고 천천히 먹고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좀 특징이다. 굉장히 꼭 정확하고 꼼꼼하게 하는 좀 가지고 있고 굉장히 적합한 직업으로는 이
천하태평이라는 게 꼭 나쁜 뜻이 아니라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부분들로 교사적인 직업을 특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한글 띄워야 될 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어른은 저 지금 딸이 7살인데 그렇게 산수를 2 더하기 2는 몇이지? 4. 3 더하기 3은 5.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이게 손가락을 해줘요. 오면 1, 2, 3, 4, 5. 5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게 막 이렇게 저 상상하니까 화가 나요. 막 이렇게. 근데 이 점액질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청년이 점액질인데 지금 이제 정읍에서 얘기하면 누군지 알고 그래서 우리 정읍 식구들 못 들어오게 했어요.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했는데 지금 뭘 하냐면 학습지 교사를 하는데 5세부터 7세 그 한솔교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데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잘 따르고 기다려주고 재밌게 해주고 이런 걸 잘하니까 그래서 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특출나게 좀 보여질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계산과 계획 이런 부분에서도 잘한다면 공학도로서 굉장히 좀 뛰어난 부분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모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이곳에 좀 평생 있고 싶어하는 평생 직장으로 있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뭐 공무원, 공무직, 뭐 아니면 군인 뭐 이런 데 가면 거기서 그냥 계속 있고 안전한 직장을 선호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 저희 이제 직원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이제 이곳에 계속 이렇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나에게 딱 주어진 일은 정말 완벽하게 잘 처리하고 하지만 그 이상은 잘 안 하려고 하면서도 문제는 안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점액질 기질이 확실히 드러나는구나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가셔서 꼭 뭐 책이든 요새 인터넷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근데 이걸 이제 누굴 판단하기 위해서 보시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런 기질이라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보면 충분히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몇 분까지죠? 40분까지인가요? 네, 40분까지죠?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점액질 같은 경우는 재치가 있고 농담을 잘하며 믿음직하다. 유쾌하고 친절하고 시간 내 일 잘 끝내는 그런 스타일들이다. 더 벌리진 않아요. 능동적으로 벌리는 스타일은 아니고. 대신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그 일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처리하고 안정적으로 잘 처리하는 특징들이 있다. 대신 느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여행 계획 세울 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더 나은 계획을 세우실 수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더 많은 부분들을 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잘 못 끝내는 이유가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이 부분에 좀 느리게 실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점액질들이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특히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정말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리고 약 올리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농담이 심하면 다른 기지들이 화를 낸다 그래요. 굉장히 좀 막 비꼬는 말 이런 말에 있어서 뭐 그렇다 이렇게 돼 있고 가끔 보면 이기적이거나 또 과몰입이 너무 심해서 또 완고해 보이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에 좀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서 누가 뭐 조언하거나 할 때 잘 안 듣는다 이런 기질들이 좀 특징적으로 좀 나타나기도 하더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유부단한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분석력 이런 건 있지만 해결이 좀 느리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점액하고 우울 이렇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고 김천표 형제님 같은 경우 점액질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김정은 선생님 같은 경우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매님 같은 경우 좀 비슷하게 나와서 사실 이 점액하고 우울하고 좀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조금씩 차이 끝에 가서 어떤 부분 조금 차이 아니면 동기의 차이 이런 차이라서 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 거의 이제 좀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는 특징이죠. 여기가 좀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 좀 고민이 좀 들어요.
네, 좀 다시 한번 더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다혈질인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다시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나타나는 특징들을,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액 우울 이런 부분이 좀 강하더라. 네, 이렇게 이제 좀 고르게 나타나는 측면도 분명히 있더라.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었고, 한 2번 정도 해보면 모양이 더 보이니까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여기는 뭐 확실하신 것 같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길게요. 이렇게 나타났던 특징들, 거의 점액하고 우라고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점액하고 담즙이 나오는 게 그래서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데, 네, 나오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 이렇게 보게 되고,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더 많이 나오는 측면들 있었고요. 자,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질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있어서 어디에 나올까에 대한 부분에, 특히 바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면서 봤었고요. 이 4가지 기질들을 좀 이해하면 좋은 것, 그리고 실제로 이 기질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이 나타나는 모습을 쭉 보면 좀 굉장히 바울이 굉장히 좋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다 보면 굉장히 약점도 많았습니다. 오늘 그 약점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핸드폰 다 있으시죠? 네, 성경책 있으시면 잠깐 한번,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참 의아한, 이것을 다혈질들이 그냥 넘어갔어?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시면서 좀 이상한 점 있지 않으세요? 바울의 행동이? 좀 정리해보면, 이 지도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서 배 타가지고, 배 타는 것은 이렇게 배 타서 아소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배는 지금의 배하고 좀 다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렇게 바울을 밑돌리는 걸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여기 들렸지 봤더니 바울이 걸어갔대요. 혼자서, 아마 혼자였을 것으로 많은 부분 이제 주석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오순절 다 되기 전에 간다고 하는데 왜 혼자 걸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무엇 때문에 혼자 걸어갔지? 그래서 여기 이제 몰두해서 이제 많은은 아니고 많이 안 나와 있어요. 몇 군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 바울이 묵상했을 거다 뭐 이런 부분, 아니면 드로아에 좀 더 남아있으려고, 걸어가는 게 한 32km니까 하루거리니까 배로 가는 게 더 멀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측면보다 20장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20장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니 이게 혼자 간 게 아니고 여기를 지금 같이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시아에 함께 가기로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배 태워 보내고 자기는 지금 걸어서 가는 건데, 자 우리 이제 기질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갔는데 누군가 나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배 타고 가기로 했는데 나 여기서부터 렌트해서 차 타고 갈게.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그냥 넘어갈 만한 상황일까?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다혈질인 베드로가 옆에 있었으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아마 대판 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점액질은
말은 못하고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울질도 인상 팍 쓰면서 쟤 또 저러나 이제 이런 고민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상황만 놓고 보면 바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길들이 모여있고 인격들, 성격들이 그들 가운데 모여있기 때문에 이 동역자들이 이것을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바울과 다투었다는 얘기가 없을까? 아니,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혼자 걸어간다고 하면 그냥 놔둘까? 놔두기 어려운 일. 저 같아서 특히 저 담즙질은 계획에서 벗어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정말 싫어요. 뭐 돌발 변수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것까지 최대한 계획하거든요.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까지.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보셨겠죠. 조 짤 때 밑에 빈칸을 놔두는 건 분명히 신청 안 하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생각하고 빈칸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즙질을 생각하는데 바울의 이런 행동, 특히 바울도 담즙질인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동역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인 겁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면 어떠한 같은 문제에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죠. 바울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고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류대학에서 배웠던 율법에 대해서는 내놓으라 할 거 없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굉장히 약점이 있었다. 그 중에 가장 약점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면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잘 챙겼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한 번씩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파악했을까? 그걸 알 수 있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 고린도에 문제가 터지니까 처음에 누굴 보낸지 아시죠? 디모데를 보내거든요. 디모데 가서 문제 해결 못합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 다음에 보낸 사람이 디도가 가서 문제 해결하고 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파악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바울의 약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과 함께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생길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굉장한 다양한 사건 안에서 각자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 생각들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왜 저러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질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같은 기질 안에서도 꼭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주 이런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데 누가 보이세요? 네, 보통 바울 이제 아시죠? 머리 벗겨져 있으면 보통 바울이잖아요. 옛날 사람 교회에서 쓰는 사진 중에 머리 벗겨져 있다면 바울. 네. 저기만 머리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 보면서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이 그림에 한 분이 더 있다. 보이세요?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역시 다혈질. 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인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보이세요? 아니요. 사진 좀 더 좁혀보면 좀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예수님 리움이 네. 어디서? 사실은요 이 바울의 모습 자체를 동역자들이 이해하는 데는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그 백그라운드, 그 뒤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안에서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돌출 행동을 동역자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내 힘으로, 내 기질로, 어떤 내 성격, 좋은 성품으로 누굴 이해한다고 불가능합니다. 이 기질을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아무리 인격 수양이 되고 제가 정신보건을 하고 저 이해 못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일꾼들 모임 하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우리 자매님들 죄송한데 저는 반찬 3찬만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주일날 반찬 3개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근데 내 관점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저희 형제가 하는 얘기도 맞아.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냐? 내 생각을 굽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꼭 이 부분.
십자가 아래 밑에서 생각해보면 이해 못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기 이제 계신 분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보잘것없다는 게 정말 순화해서 표현드린 거고 정말 뭐 말도 못할 사람인데 나를 용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나와 다른 기질, 다른 성격의 사람을 왜 이해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관점을 가지고 기질을 사실 보시면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요새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데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셔서 자기 피 한 방울 흘리면서 사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자매님들한테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명품백과 짝퉁 구별하는 거 아시죠? 비 오는 날 머리에 쓰면 짝퉁이고 이 가슴에 품으면 명품이다. 아니 하다못해 비싸게 산 그 명품도 그렇게 아끼는데 정말 이 피로 사신 이 값진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걸로 산 이 교회 우리가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누구를 나 진짜 쟤 이해 못하겠어. 쟤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 그러지 않으실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완벽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러하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와 다투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신 것 그걸 기억하면 이해 못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인격, 기질, 성격 이런 부분 아셔야 됩니다. 알고 이해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위에 항상 덮어야 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기질이라는 부분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야 내가 조금 더 맞춰줄 수 있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 맺으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사실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보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이제 이번에 겨울성경회 하면서 같이 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집에 싸움을 저녁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네,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뭔가 다투려고 하고 안 좋은 마음이 드는 것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쟤 나보다 못한데 쟤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벌써 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쪽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이 욕심 가운데에서 다투고 싸우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들은 분명히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이 기질에 대한 부분들을 꼭 말씀드릴 때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나하고 기질이 정말 정반대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같이 동역하고 또 같이 뭔가를 하면서 그래야 사실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 내용들을 좀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깐 맛만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육과 기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보면서 느낍니다. 제가 최대한 이제 저희 딸이 이제 7살인데 이 딸의 어떤 성격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희한하게도 저하고 배우자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이해 안 되는 성격을 보일 때가 있어요. 쟤 왜 저러지? 우리 집에 저렇게 활동적인 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 뭐 저희 배우자가 그걸 많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되시죠? 아직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러시죠? 소리부터 지르게 돼요. 넌 맨날 이렇게 방을 어질르냐? 맨날 어질렀어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 표현 자체가 그렇게 나가고, 너는 맨날 잊어버리냐?
사실 맨날 잊어버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그렇게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희 딸은 물건 잘 잊어버려요. 뭐 마스크, 우산.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자매한테 이실 듣고 얘기했지만 제가 어릴 때 물건 잘 잊어버렸거든요. 덤벙덤벙 돼서 특히 우산은 전 우산은 내 거가 없었어요. 왜냐면 맨날 제가 놓고 오니까 애들 다 가고 나면 그 우산꽂이에 남아있는 거 내 거지 뭐 하고 크게 뭐 생각 저 주일학교 때는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쓱 가고 집에서도 우산 갖고 왔냐 안 물어봅니다. 저희 부모님이 성격상 기질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저희 부모님이 배우신 분은 아니지만 잘 저를 이해하셨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숙제를 안 하니까 막 때린 거예요. 부모님도 그러시잖아요. 숙제 안 하면 속상하잖아요. 이거 혼날 걸 생각해. 때리면서 너 숙제 할 거야?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일 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일 할 줄 알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그게 제 기질이었던 거죠. 제 기질.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얘는 때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네가 자유롭게 해라.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안 맞았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커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기질을 이해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 그래서 사실 시간이 되면 이제 핸드북에 써놓은 게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모습들이 어떤 기질일까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최근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였지 이걸 써보면 놀랍게도요. 제가 이제 정신보건을 하면서 느끼지만 사사기처럼 똑같은 패턴 안에서 문제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 거의 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동일하게 해요. 잘하는 건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잘하는 것은 잘 안 보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만 보는데 똑같은 패턴이 이게 막 돌아가요. 저희 딸이 놀 때 다 다 꺼내거든요. 막 다 꺼내서 하면 엄마는 그거 이제 참다 못 참으면 뭐라고 하면 우리 딸은 치울게요 하는데 아빠 나 혼자 못 치워 하면서 또 부르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게 반복.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집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행동 문제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해야 개선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해할 것이냐 나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떻게 같이 이해할 것이냐 이걸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훈육의 방법 그리고 양육의 방법들을 잘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울질 같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걸 잘 이렇게 보듬어 줄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약점과 강점이 있는 것 그걸 잘 기억하지 이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혈질 같은 경우도 자꾸 억누른다고 되지 않아요. 근데 어릴 때는 억누르면 되거든요. 왜냐면 아빠가 무서우니까 엄하게 얘기하면 애가 얼어버리잖아요.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 누를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커가면서는 그게 어긋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뭐 다혈질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분반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녀 영역하고 또 달라요. 분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일방적으로 좀 더 챙겨줘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사실 분반 아이들 뭐 좀 잘못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처럼 막 화내거나 그러시지 않잖아요. 우리도 뭐 가끔 우리 구도자 가정 아이들 많은데 거짓말 할 때도 있거든요. 거짓말하면 이제 혼내려고는 하지만 집에서 혼내듯이 혼내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 또 큐티 해올게요 했는데 다음에 안 해오고 큐티 다음에 또 놓고 온 애들 가져올게요 했는데 다음 주에 안 가져오고 이런 거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질 때문에 그러고 어떤 성격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챙겨주는 게 좋을까? 전날에 전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알고 봤더니 그 언니가 굉장히 꼼꼼해요. 우울질이다. 이 밑에는 굉장히 다혈질이다. 그러면 이 언니를 통해서 챙기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반 운영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잘 됩니다. 이것은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성격에 따라서 말해주고 또 이렇게 신방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은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같이 좀 해보면 좋아요. 아마 여기 다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갑자기 이것을 특출나게 뭐 잘하는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이걸 내가 갑자기 잘해졌다 이런 거
경험 많이 해보셨어요? 아마 그러신 경우는 좀 드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중2 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욕은 별로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1 때까지는 뭐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후부터는 구원받고 나니까 욕은 안 하는데, 이게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뭔가 특출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인품적으로 그 부분들이 이제 변화되어져서 그것을 안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뭘 잘한다? 그것은 아닌데, 근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 은사라는 측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많은 부분들을 분명히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다 보면 이것이 특징적으로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교회의 성도수나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은사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이것을 보면서 은사를 좀 활용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해봤는데, 은사 테스트 해보셨어요? 그 엑셀 파일 보면 은사 테스트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하셔야 될 것은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날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체크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은사와 타인이 생각하는 은사에 얼마나 차이가 있고, 또 그 부분을 타인이 보는 부분과 내가 맞는 부분이라면 내가 그게 은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괴리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셔야 충분히 이 은사적인 부분들도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네, 2시 35분, 5분 남았는데, 꼭 기질에 대한 부분들을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 사람을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워도 적어도 이거라도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라도 사람을 조금 더, 우리 성도들, 가족들을 좀 더 이해하시면, 내가 평소에 내 육신대로 행하는 어떤 뭐 화를 낸다 할지, 아니면 어떻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감추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절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실 다 못해드린 게 각 12가지 기질별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성령의 열매가 더 맺혀지면 좋은지,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경우는 겸손 부분들이 자기 성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부분에서 어떤 열매를 좀 더 맺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기회가 되면 하고요. 그래서 이 기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모이신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내가 만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좀 더 지도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충분히 기질이 잘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장시간 어쨌든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 기질이 좀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여기 이메일 적어두었고, 혹시 필요하시면 뭐 핸드폰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저장해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안 하신 분들 링크해서 한 번 더 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거기에다 포함해서 3차, 뭐 4차 이렇게 해서 좀 더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요. 여기 방송장님 기도해 주시고 선택강의 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유익한 배움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기질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발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와 다른 성향을 지닌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의 기질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맡겨진 아이들과 학생들의 이 기질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을 아름답게 양육하는 이러한 지혜들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두를 존귀하신 우리 주